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조성은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원래 올마이티 미디어라는 미디어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난 미래통합당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청년단체 대표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합류한 사람입니다. 당시 브랜드 뉴 파티라는 이런 청년 중심의 정당을 창당하는 준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아마도 미래통합당은 왜 총선에서 패배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주문받고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정이 있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매도, 욕에 가까운, 또 일부는 폐륜에 가까운 이런 글을 버젓이 조선일보에 올렸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이번 선거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부터 그가 지적하는 문제가 맞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있었던 문제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는지,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래도 이런 말을 할 것인지, 물론 말 자체가, 내용 자체가 거의 완전히 많은 비중에서 틀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을, 특히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런 주요 언론에 등장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40대 이런 젊은 세대들,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비판을 했었죠.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출마를 했던 김재섭 후보, 특히 이 조성은 부위원장, 또 나머지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조성은 부위원장의 칼럼은 너무 심하고 어떤 이 보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어떤 애정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쉽게 얘기하면 자격이 있느냐,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됐었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에 미래통합당 또는 그 주변에 있는 40대의 정치 지망생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이러할진데 이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가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전두환의 악랄함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폐륜적 표현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우리 사회에 진일보한 여러 가지 성취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민주, 인권, 평화, 복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합쳐서 일궈낸 사회의 진보 결과물인데,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낡은 보수 정당은 이것들을 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부정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회의 진일보는 부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부정을 하느냐? 노태우의 개혁과 참회, 김영삼의 군부 독재 청사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전두환의 악랄함, 박근혜의 역사만, 박정희의 역사만 보수 진영의 주된 가치인 양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광주 지역의 법정에 출두하여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5.18 관련해서, 이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그가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그런 혐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두하는 날 이런 폐륜적 글이 조선일보에 한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실리게 됐습니다. 전두환의 악랄함. 그는 예를 들면 가혹했던 예를 들면 50 군부 독재, 그 다음에 5.18 이 좌파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5.18의 진압이 국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듯이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잘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평균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어떤 경제적인 성취,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을 유치해서 국가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은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끔찍했던 아들을 포함한 주변들의 부패, 농단, 그리고 무능에서 초래된 외환 위기, 이런 것들은 또 다 외면하고 그가 군부 독재를 청산했다라는 식으로 또 좌파의 논리에 꽤 맞춥니다. 군부 독재에서 민간 정권으로 넘어온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군부 독재 청산의 영웅인 것처럼 띄우고 박정희 역사는 또 깔아뭉개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랄함이라는 표현을 달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사회에 진일보한 가치를 외면했습니까? 민주, 인권, 평화, 복지 이런 것들을 외면했습니까? 복지 분야에 관해서는 이번 총선 기간에 재난기본지원금 논쟁에서 보듯이 미래통합당이 취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는 저런 이 좌파의 보편적 복지에 못지않은 복지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민주, 인권 이런 분야의 좌파 못지않게 같은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3번 보수 전사의 표독스러움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흔히 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잘 싸우지 못해서 폭망하고 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종합 격투기의 문제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보수 전사들이 정부 여당과 싸운다고 하지만 그 표독스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던 것은 오롯이 국민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 자유민주 진영이 우파 전사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전사의 역사적인 필요성, 사명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왜냐?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고 문재인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보수 진영, 자유민주 진영의 전사들입니다. 통합당 내에 있든 아니면 통합당 바깥에 있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한두 번 사회적으로 막말 논쟁에 휩싸였다고 해서 대부분의 보수 전사들을 표독스러움만 국민들이 기억한다고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성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느냐? 당신은 올마이티 미디어라는 미디어 관련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아부하고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문제를 좌파의 민원연처럼 그런 강렬함으로 싸워본 적이 있느냐? 본인은 손끝 하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런 식으로 보수 전사들의 가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사랑하는 정치인 통합당에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여야를 포함을 해서 자기 대권주자로 선호되는 지지율에서 물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사람한테 밀리지만 한때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낙연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고, 이낙연뿐만 아니라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여론조사 이 리스트에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사랑하는 정치인이 통합당에 없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 지지율 42%를 얻었습니다. 저 좌파 연합은 53%.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5%포인트. 그리고 공천 파동같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5%포인트를 얻어서 미래통합당 우파 세력이 승리도 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통합당을 외면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합당에서 떠나십시오. 감사합니다.